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9일 금요일 밤 8시 52분입니다. 자, 오늘 기술적으로 한국 주식시장은 좀 중요한 자리였어요. 오늘 어딘가를 넘어서면은 위쪽으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날이었고, 오늘 어딘가를 못 넘으면은 아래쪽으로 좀 무게중심이 많이 쏠리는 그런 날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오늘이 기술적으로 중요한 날이었다라고 표현을 드리는 건데, 그런 날에 일단 코스피가 하락 마감을 했고, 그런 날에 코스닥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하여튼 좀 아리까리하죠. 저도 어젯밤부터 좀 그래서 좀 고민이 좀 많이 되긴 되더라고요. 야, 괜히, 하여튼 그래서 어젯밤에 좀 고민을 좀 해봤어요. 이거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맞을까? 내가 지금까지 금리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들을 가지고 주식이 비싸다, 아래쪽으로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한번 그래서 하여튼 머릿속으로 좀 쭉 점검도 좀 해보고 자긴 잤습니다. 하여튼 좀 신경 써서 그런가 오늘 아침에는 오래간만에 좀 긴장도 좀 되긴 되더라고요. 어,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엔 예전에 대학생 때 옵션 매매 같은 거 많이 했었는데 옵션 매매하면 좀 긴장되더라고요. 그때 느꼈던 그런 긴장감이 오늘 좀 묘하게 느껴지기도 했었습니다. 아침에. 아무튼간 오늘 한국 마감을 좀 자세히 보기 전에 어젯밤에 이제 제가 좀 고민했던 것들을 좀 이제 말씀을 드려보자면 어젯밤에 하여튼 생각들은 많았어요. 예를 들면은 야, 지금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가면은 오히려 연준이 경기를 좋다고 인정하는 꼴이니까 또 주식이 오르지 않나 하면서 다 다양하게 하여튼 고민들을 해봤는데 앞으로 주식시장에 대한 아니면 금리를 인상하면 유동성을 줄이니까 주식시장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여튼 다양한 생각들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핵심은 저는 어쨌든 꾸준히 아래쪽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왜 아래쪽을 바라보냐면 주식이 비싸니까 아래쪽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주식이 비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이 가격이 싸다 비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 기준이 있겠죠. 주식시장에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의 이 분석 방법이 있다라고 봅니다. 싸다 비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준들이 제가 봤을 때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이 될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채권 대비해서 얼마나 싸냐 비싸냐, 다른 자본 대비해서 얼마나 비싸냐, 다른 자산군 대비해서 얼마나 비싸냐 하는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근데 결론적으로 어젯밤에 이제 곰곰이 머리를 써봤는데 하여튼 비싸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이거 하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아래쪽을 보는지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기술적인 측면에서야 맨날 말씀드리지만 볼린저 밴드를 찍고 나갔고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개인들이 주식을 사고 개인들이 투기를 어쩌고 저쩌고 하고 또 빚을 많이 내서 사고 있고 RSI가 어쩌고 저쩌고 수많은 이야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래서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강력한 지금 기술적인 시장의 힘은 2000년대 이후 최대치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다, 이런 이야기들을 드리고 있고 비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이 부분이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결과적으로 주식이라는 게 싸게 사서 남한테 비싸게 팔겠다는 투기적인 게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내가 지금 사서 남한테 싸게 팔 가능성, 남한테 더 비싸게 팔 가능성이 있을까를 점검하는 게 기술적인 거니까 이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상당히 크다고 보고요. 어쨌든 기술적인 측면에서 지금 주식시장은 그다지 메리트는 없는 자리입니다. 상승을 보기에는 메리트는 없는 자리예요. 기본적 분석 차원에서 기술적 분석에서 아무튼 비쌉니다. 한국, 미국, 중국 전 세계가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기술적으로는. 기본적인 이야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조금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래와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엔 많이 비싸다고 봐요. 예를 들면 예전에 이런 것도 보여드렸었죠. 미국 S&P에 PER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괴리가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주식시장이 기본적으로 별로 싸지 않다 이런 표현을 한 번씩 드리고 있는데 하여튼 미국 주식시장은 나스닥이 됐든 S&P가 됐든 더럽게 비쌉니다. 이번 2008년부터 해서 전 세계의 주인공은 미국과 중국이었기 때문에 하여튼 특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도 별로 싸다고 할 수는 없다, 비싸다고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도 싼 편은 아니에요. 근데 한국은 솔직히 그냥 그럭저럭 버블이라고 하기까지는 아직 좀 애매한 단계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삼성전자를 저는 아직도 저건 버블이야 라고까지 저는 사실 그렇게는 이야기 못 하겠어요. 이번 1분기에 9조 원 나왔죠, 실적.
근데 9436 하면 대략 뭐 36조 원 나온다 치면은, 가정을 하면 시가총액 지금 500조예요. 삼성전자가. 전 솔직히 이건 버블이라고까지는 보지 않고, 아 그냥 뭐 싸지는 않네, 그냥 뭐 적정하네 정도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어쨌든 삼성전자는 뭐 요렇단 거고, 글쎄요 뭐 다른 주도주들,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제약바이오와 뭐 배터리 이런 건 제 생각엔 좀 비쌀 것 같습니다. 뭐 아직 제가 뭐 이런 거 실적을 안 봐서 모르겠지만, 실적 제대로 없는 제약바이오는 확실히 비싸긴 하겠죠. 특히 코스닥 시장이 좀 비쌀 것 같긴 해요. 하여튼 한국 전반적으로는 솔직히 비싸다는 이야기는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 세계 대장은 뭐다?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비싸면 별로 안 좋다. 뭐 버핏 인디케이터 이런 거 보셔도 되겠죠. 뭐 기본적으로 비싸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인디케이터 중에 하나가 버핏 인디케이터, 이런 거 보셔도 될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중국은 숫자를 아무것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은 뭐 관심도 없고 이런 건 잘 모르겠고요. 또 뭐 자산 배분 측면에서도 여전히 주식이 비싸긴 비싸요. 자산 배분 측면에서 사실 주식뿐만이 아니고 채권도 비쌉니다. 채권도 더럽게 비싸요. 금리가 뭐 거의 제로잖아요. 기준금리 0이라는 게 사실상 그겁니다. 채권이 비싸다, 과도한 유동성으로 인해서 금리가 너무 낮아져 있다라는 것 자체란, 그 자체가 채권 시장이 비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도 비싸고, 그 채권 시장이 너무 비싸니까 주식은 상대적으로 싸게 여겨져서 지금까지 주식 시장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었던 게 현재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좀 해소가 됐죠. 금리가 많이 올라오면서 채권 시장의 고평가가 어느 정도 조금 단기간에 조금 해소가 되면서, 지금은 어쨌든 뭐 주식과 채권 간의 상대적인 뭐 누가 더 비싸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에 왔는데, 둘 다 똔똔입니다. 둘 다 똔똔인데, 아무튼 채권도 비싸고 주식도 비싸고 뭐 자산 배분 측면에서도 좀 부담스럽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다양한 이유로 주식시장 뭐 아래쪽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뭐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니까, 뭐 미중 무역 분쟁이 어쩌고 저쩌고, 뭐 앞으로 뭐가 있고 무슨 이벤트가 있어서 뭐 금리가 어떻게 되고 주식시장이 어떻게 된다, 뭐 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을 텐데, 아무튼 근데 이 모든 것들의 이 결론적으로 제일 핵심은 뭐냐, 주식시장이 싸냐 비싸냐인 것 같아요. 어젯밤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께 뭐라 말씀드릴까 하다가, 주식시장이 비싸다라는 게 사실 가장 큰 제가 아래쪽을 보는 이유가 되지 않겠냐라고 싶어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저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머릿속이 좀 한번 좀 정리가 좀 되긴 됐고, 하여튼 비싸다, 비싸니까 아래쪽 보고 있는 거다. 비싸니까 저는 뭐 기간 조정이 됐든 아니면 뭐 가격 조정이 됐든 뭔가 조정이 한참 나온 뒤에야, 조정이 나오거나 뭐 폭락이 나와서 뭐 시장이 어떻게 되거나 해야 주식 상승을 바라볼 거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미국 주식 시장이 특히나 심상치 않기 때문에 이번 뭐 금융위기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아무튼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생각이 뭐 딱히 바뀐 건 아니고요. 아무튼 뭐 오늘 하락했기 때문에 제가 뭐 금융위기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 저도 하여튼 머릿속이 좀 복잡했어서 그 부분을 좀 이야기하면서 좀 여기까지 이야기가 결과적으로 풀어져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오늘 한국 주식시장 마감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하여튼 뭐예요? 결과적으로 제가 어떤 하나의 중요한 기준으로 말씀드렸던 게 425. 물론 이게 오늘 한국 마감을 보시면요, 일단 위쪽에 저항을 확인한 겁니다. 그죠? 일단 위쪽에 저항을 확인했어요. 어디 저항을? 426, 427 정도에 여기 있는 이 저항을 뭐 한 3거래일, 4거래일째 넘지 못했다. 요게 일단 오늘까지 드릴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넘지 못했으니까 오늘 미국장 호재에 의해서 넘어갈 수 있었는데, 넘어갈 뻔도 했는데 못 넘어갔다라는 게 일단 중요한 거고, 넘어가면서 밀렸다라는 게 일단 중요한 거고요. 그렇지만 제한적으로 봐야 될 게 421을 지켰잖아요. 그죠? 421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422가 아니고 최소 420은 붕괴시켜야 된다. 420은 붕괴시켜야지 좀 이제 아래쪽으로 의미 있는 좀 베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422도 붕괴를 시킨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시장이 현재 4거래일째 427을 기준으로 해서 멈춰 있다, 못 올라가네, 저항이 쌓였네 라고까지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심증은 조금 좀 들긴 들어요. 오늘 이 위쪽까지 올랐다가 밀어버리는 모습을 보면은, 오늘 재밌는 모습이, 오늘 아침에 정말 재밌었잖아요. 오늘 아침에 보시면 427.5까지 올랐다가 이게 30분 봉인데 아침에 장난 아니었거든요, 움직임이. 그러면서 고점은 또 넘기지 않았죠. 이런 모습들 보면서
하여튼 뭔가 심증은 좀 가긴 가는데요. 근데 아직까지 어쨌든 확실히 어떤 선을 붕괴시킨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제가 가진 심증을 뭐 굳이 여기서 이야기는 하진 않을 거고, 하여튼 제가 이제 아까 전에 그 옵션 매매할 때 비슷한 느낌 받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전에 옵션 매매할 때는 가격이 꼭지점, 코스피 꼭지점 고점이 항상 270, 275 뭐 요 정도 사이였습니다. 예를 들면 뭐 요런 때 제가 그때도 주식시장 보고 있었는데 약간 좀 요런 때 느낌과 비슷한 심리적인 그런 느낌은 좀 들긴 들더라고요. 그 오늘 아침에 저걸 보면서요. 근데 뭐 꼭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는 건 아니고, 약간 하여튼 좀 이제 그냥 개인적인 느낌은 좀 그런 느낌을 좀 받았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뭐 273대 부근에서 제가 그때 풋옵션을 매매했었는데 그때 받는 그런 좀 싸한 느낌 같은 게 오늘 좀 비슷하게 들긴 들더라. 그냥 이건 뭐 제가 느꼈던 감정을 그냥 이야기해드리고 싶었던 거고, 큰 의미는 갖지 마시고요. 하여튼 오늘 아침에 그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이 약간 좀 그때와 좀 비슷한 느낌이 좀 들었다라는 걸 이야기해드리고 싶었던 거고, 하여튼 오늘 그렇지만 이건 제한적으로 봐야 된다. 422도 붕괴시킨 게 아니다. 421을 톡 터치하고 올라갔잖아요. 저가 420이 써있죠. 그러니까 오늘 저가 420이 터치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뭐 그런 거다. 제한적으로 봐야 된다. 연속성이 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뭐 분봉상으로 보면요, 30분봉상으로 보면 일단은 상승 추세는 일단 깨진 거죠. 물론 이게 그 큰 상승 추세가 깨진 게 아니고 이제 아주 마이크로한 단위에서, 아주 마이크로한 뷰에서 뭐 그죠? 이런 식으로 뭐 저점 낮아지고 있고 고점도 뭐 이렇게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일단은 아주 마이크로한 단위에서 일단 무게중심이 아래쪽으로 일단 쏠리긴 한 겁니다. 예전과는 달라지긴 달라졌죠. 예전과 뭔가 좀 달라지긴 달라졌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좀 체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오늘 이렇게 이걸 또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거는 또 이런 것도 있는 겁니다. 오늘 만약에 시장 분위기가 진짜 더럽고 진짜 이게 공격적으로 뭔가 매도가 나오고 그렇게 분위기가 안 좋았다면 뭐 물론 코스닥하고 코스피가 꼭 같이 가란 법은 없지만, 근데 아무튼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상승 마감을 하긴 했거든요. 오늘도 제약업종이 또 코스닥을 살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보면서 아무튼 오늘 음봉 나오고 오늘 양봉 나왔는데 이 둘 다 어떠한 것도 좀 신뢰를 두기가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던 기준이 1430이었기 때문에 1430을 돌파한착 했으니까 오늘 종가가 1433이니까 일단 위쪽으로 이제 폭등이 나올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일단 맞긴 맞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중요한 라인을 일단은 많이 깨긴 깼어요. 중요한 라인 깨고 네, 삼성전자 뭐 1차로 중요한 자리가 어디였겠습니까? 여기였겠죠. 여기 요날 갭상승 했잖아요. 4월 2일날 갭으로 빵 떴잖아요. 갭으로 빵 뜬 요 자리가 진짜 강했다면 여기를 깨지 않았겠죠. 근데 일단 오늘 이거 장대 음봉으로 붕괴시켰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자리는 제가 봤을 때 13,200원이나 아니면 뭐 여기 하여튼 13,000원이 아니고 83,000원. 83,000원 자리 그 다음에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무슨 일이 생길 거면 83,000원을 반드시 깰 겁니다. 83,000원 그 자리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근데 이것만 봐도 일단 무게중심이 좀 많이 쏠리긴 쏠렸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여기 4월 1일 날 종가, 그죠? 요 자리까지 내려온 게 아니기 때문에 얘도 제한적으로 해석할, 이까지 눌림 가능해요. 이까지 눌림 가능해. 여기 있는 이 갭을 메꾸려고 했지만 안 메꾸고 여기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아직까지는 이것을 좀 제한적으로 해석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버스도 여러분들 2040원 돌파한착하면은 해야 되는 거고, 아무튼 뭐 그때 하면 좋겠죠. 그때 하면 좋을 거고요. 아무튼 지금까지는 2,000원을 한 4거래일, 5거래일째 지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게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한국 시장 코스피에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 정도 하고, 오늘 NG가 좀 많았어요. 그래갖고 좀 강아지가 덥다고 얘 좀 잠깐 좀 내려놓고 안 내려가네요. 자세를 그냥 바꾼 거네요. 그냥 하겠습니다. 그럼 하여튼 그래서 뭐 이런 모습이 나왔고, 그 오늘 증권주들 흐름 잠깐 보시면 증권업종 지수는 일단 3거래일째 상승이 멈추긴 했는데요, 여전히 어제에 비해서 저점도 높아지고 있고 아직까지 강한 모습입니다. 5일선 붕괴시킨 것도 아니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관성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화물차 같은 게 브레이크 밟으면 바로 안 서죠. 좀 밀려가잖아요. 브레이크 밟은 이후에도. 아직도 그 밀려가고 있는 힘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뭐 이걸 보고 꺾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뭐 할 거예요. 하여튼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정도 보실 수가 있겠고, 코스닥 변동성 지수까지 보면, 변동성 지수는 그저 단기 낙폭 과대 삘이 좀 나긴 난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살짝 양봉이 좀 나오긴 나왔습니다. 이게 살아나려면 이제 풋옵션이 아마 살아나야지 이게 살아날 것 같은데요. 오늘 옵션 쪽을 보시면 콜옵션 쪽은 일단은 뭐 자연스럽게 아마 내일도 죽을 모양이긴 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월요일날 여길 테스트할 겁니다. 전 저점 자리를 테스트하겠죠. 콜옵션들이 이거 지지 못하면 콜옵션들도 아래쪽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다? 폭락 나올 수 있다. 시장 자체가 폭락 나올 수 있다. 여기는 전 저점 자리 중요한 자리인데요. 오늘 이 자리까지 지금 현재 톡 터치 정도는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이런 자리가 이제 붕괴가 되게 된다면, 전저점 자리가 붕괴가 되게 된다면, 강하게 그렇게 된다면은 이건 시장이 폭락 나올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열어놓으셔야 되겠습니다. 풋옵션 같은 경우는 뭐 오늘 하루 일단 양봉이 나오긴 나왔는데요. 아직까지는 신뢰도가 조금 좀 떨어집니다. 그죠? 물론 뭐 바로 올라가도 나쁘진 않은데, 제 생각에 뭐 한 번 정도 더 테스트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이것만 갖고는 아직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안 죽고 좀 시간이 좀 필요해요. 여기서 좀 버티다가 풋옵션이 진짜 살아나는지, 그거는 이제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거다. 그런 걸 이야기하려면요. 풋이 살아났다. 뭐 이런 거를 이거 보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뭐 오늘 코스닥 제약은 많이 올랐죠. 네, 코스닥 제약은 많이 올랐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제약 업종 지수들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런 모습들 나왔다라는 게 일단 오늘 하여튼 중요한 한국장에, 오늘 중요한 날이었는데 오늘 하여튼 한국의 특징이었어요. 강아지 좀 잠깐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원달러 환율 좀 봐야 되겠죠. 환율 같은 경우 오늘 급반등 했거든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근데 조금 의미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봉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봉의 모습 보시면은 완전히 감쌌죠. 장악했죠. 장악. 물론 저점이 낮아지긴 했었는데, 저점 낮아진 건 근데 여기서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종가나 고가가 어제와 이틀 전에 나왔던 이런 봉들을 완전히 다 장악해 버렸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아무튼 중요한 자리에서 어떤 큰 힘이 개입이 되긴 됐습니다. 근데 그게 엄청나게 큰 힘까지는 아니고, 주식시장 꼬라지를 보니까 하여튼 최소한 중상급 이상의 좀 무거운 힘이 좀 작용한 거예요. 환율 움직인 걸 보면요. 그래서 환율이 이 음봉 두 개를 완전 덮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최소한 1117원 자리에 지지력이 생겼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연속성인데, 연속적으로 이제 좀 올라올 수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저항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저항 1127원, 그죠? 1127원, 28원 여기를 붕괴시키면서 여기까지 떨어진 거기 때문에 다음번 이제 목표치는 일단 27원까지가 될 겁니다. 27원, 28원까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오늘 양봉 하나, 제 생각에 이 모양만 갖고도 사실 굉장히 신뢰도는 높긴 높은데, 근데 요즘 시장 상황이 아시다시피 워낙 강세 이런 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으니까, 이 보시면 워낙 강세 이런 게 워낙 20년에 한 번 나오는 정도로 강하게 진행이 되었다 보니까, 이거 하나만 갖고는 그죠? 조금 좀 신뢰도를 좀, 물론 신뢰도 강하긴 강해요. 장악형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루만 더 살펴보자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는데, 원화가 갑자기 관뚜껑을 벌떡 열고 살아난 겁니다. 일단 갑자기 건강 상태가 좀 많이 호전이 됐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원달러 환율 이거 우상향입니다. 우상향이고 상승 추세예요.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어디선가 올라오기 시작한다면 또 다시 강하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45원까지 한번 올려쳤다가 굉장히 지금 많이 조정이 강하게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힘 충전은 많이 됐죠. 네, 힘 충전은 많이 됐습니다. 이거 달러 인덱스하고 키 맞추기나, 달러 인덱스나 위안화하고 키 맞추기 들어가면 바로 이거 241선 그냥 돌파한창 해버릴 수도 있다는 점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아무튼 시장 분위기가 좀,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좀 분위기가 많이 싸해졌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한국 시장은 아무튼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봉이 이제 금요일 됐으니까 주봉이 마감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주봉 한 번씩 눌러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오르고 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에 많이 오르고 나서 이번 주 만기주 내내 요 위에서 놀다가 결과적으로 저항만 누적한 게 이번 주 일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굉장히 흐름 좋았죠. 이번 주에 저점 테스트하고 올라온 거니까 뭐 위쪽으로 오르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건강이 일단 좋은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확실히 뭐 시젠 이런 것도 뭐 아직까지 이 기운이 다 죽은 것도 아니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코스닥 시장 쪽은 뭐 딱히 코스피가 갑자기 훅 맛이 가가지고 자빠지지 않는 한은 코스닥은 일단 조금 더 오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장 요 정도 봤고 뭐 개인이 사고 외국인이 팔고 뭐 뻔한 내용들입니다. 중국 시장 뭐 요 정도 좀 살펴보고요. 오늘 한국 코스피가 빠진 이유가 중국 물가 지수가 잘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거 오늘 마감 뉴스인데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중국 생산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시장 예상을 웃돌면서 중국발 긴축 우려가 영향을 주는 모습이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뭐 중국은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오면 하여튼 지금 발작을 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상해 종합이 오늘 어떻게 됐냐면은 상해가 오늘 좀 빠지긴 빠졌습니다. 상해 종합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넥라인을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넥라인이 지금 오늘 딱 종가입니다. 여기 딱 종가. 오늘 여기 빨간 선 얇게 보이실 텐데 여기가 이제 넥라인인데 지금 넥라인 아래쪽으로 붕괴시켰다가 살짝 넘어갔다가 이제 다시 넥라인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여튼 중국은 지금까지 계속 그래요. 뭐 물가지수, 뭐 인플레이션 이런 이야기 나오면 중국은 지금 굉장히 증시가 취약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잘 보셔야 되겠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미국 금리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는 굉장히 취약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위안화 환율도 오늘 좀 올라갔고요. 역외 환율 보면 되겠죠. 역외 환율 제가 말씀드렸던 게 6.55 여기 6.51 뭐 이 정도 돌파한 차가면은 위쪽으로 좀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뭐 소비자 물가지수 뭐 그런 거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또 다시 환율이 또 오르고 있습니다. 약세 잘 진행되고 있고 제 생각에는 이제 중요한 자리 이거죠. 여기는 이 자리 지금 이 자리에 대한 저항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왔던 건데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지금 이제 제가 3월 말쯤에서 말씀드린 게 그거죠. 그 달러하고 금리가 올라가던 것이 좀 단기적으로 가격이 부담스러워서 조정이 좀 나올 거다. 이 조정 나오면서 주식시장은 조금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조정이 언제까지 달러와 금리의 조정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솔직히 저도 알 수는 없는데 이거 오늘 원화의 강세나 오늘 원화의 약세나 위안화의 약세나 뭐 이런 움직임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야 이거 생각보다 조정이 좀 빨리 끝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는 있습니다. 물론 아직 확인된 건 아니에요. 조금 좀 시간이 좀 더 지나봐야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원화 이런 거에서 양봉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이 봉이 완성된 것도 아니고 또 그러니까 월요일 날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죠? 아직까지는 이거 신뢰도가 좀 의심해봐야 된다는 거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요. 오늘 하여튼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달러 인덱스 말씀드렸던 달러 강세 나오면서 시장이 약했었죠. 이 달러가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 말씀드렸는데 조정도 약합니다. 조정이 강하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조정도 지금 일단 보시면 사이사이 양봉들이 좀 많이 껴 나오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일단 오늘 밤에 일단 어떻게 마감되는지 보고 중요한 자리는 최소 뭐 92.3 여기는 안착해야겠죠. 여기 92.28인데요. 꺼놓으니까 92.28인데 그 자리가 뭐냐면 요날 종가 4월 6일날 나왔던 요 음봉의 종가 정도 이 자리가 지금 저항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일단 오늘 또 양봉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것도 내일 아침에 봐야 되고 하여튼 뭐 빠지는 게 좀 시원찮습니다. 이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시원찮아요. 그래서 일단 아무튼 이것도 좀 마감을 봐야 되긴 되는데
여기서 몇 거래일째 뭐 지지하고 어떤 모습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된다. 다만 이제 지금까지 그렇게 강했던 원화가 오늘 저렇게 장대 양봉이 빡 양봉이 하나 올라오는 걸로 봐서 원화가 이렇게 양봉이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오는 걸로 보니까 이렇게 강했던 지금까지 그 뭐예요, 달러는 여기 있고 위안은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강했던 얘네는 여기 있는데 한국 원화는 지금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강했던 원화가 갑자기 오늘 양봉이 튀어나오는 거 보면은 야, 이거 얘네의 그 달러와 채권의 조정도 생각보다 금방 끝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 정도 한번 좀 품어봅니다. 금리도 오늘 밤에 좀 올라가고 있는 모양인데 잘 봐야 되겠죠. 만약에 오늘 이게 조금 더 올라가고 이 음봉을 만약 감싸버린다면, 장악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그러면 가격 조정이 아니고 그냥 기간 조정으로 갈 거다라는 거겠죠. 지금 뭐 물론 이제 어제 중요한 라인이 1.625 정도 되는데 1.625 어제 붕괴시켰는데 다시 안착하면 뭐예요? 그럼 또 어쩌면 또 기간 조정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 지금 생각보다 좀 강합니다. 하여튼 달러라든가 금리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단 좀 훨씬 좀 강한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이 쭉쭉 내려와야 주식시장이 훨씬 강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중요한 건 연속성이죠. 그래서 일단 오늘 밤에 어떻게 되는지 지켜볼 거고, 뭐 하여튼 움직일 거면 하여튼 뭐 다음 주에 무슨 움직임이 나타날 거예요. 그죠? 이번 주까지는 뭐 보시다시피 옵션 만기 이런 이벤트 때문에 움직일래야 움직일 수가 없었고 시장이.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뭐 제가 특별히 뭐 지금 현재 드릴 말씀이 없고, 나스닥 같은 경우 뭐 전고점 부근에 와 있다 이 정도 하나 좀 일단 놓고 보시면 되겠죠. 이 정도 이야기 정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변동성 지수 빅스는 아직 베팅할 때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한 번씩 또 드리고 있고요. 얼추 드릴 이야기는 다 드린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정도까지 하고 마칠게요. 이번 한 주도 수고들 많으셨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